여러분들은 와인 구매하실 때 마트나 와인샵 가셔서 어떤 섹션을 바로 찾아가시나요? 제가 와인을 잘 몰랐을 때, 와인이 포도주라는 것 정도만 알았을 때는 프랑스, 이태리 와인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그곳만 찾아갔습니다. 꿀 빨아놓은 것처럼요. 할인, 만원 와인, 프랑스 와인 파는 곳만 찾아다녔어요. 두 나라 와인이 최고인 줄 알고 와인 공부를 시작하여 전문 레벨까지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와인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몇 년을 그렇게 공부하고 마셨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음료와 와인에 대한 시각은 좁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비싼 프랑스 와인을 사서 테이스팅 하느라 많은 돈을 투자하고 보르도 등급별 와인을 습득하느라 시간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로 제가 한 와이너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와인들이 많고 프랑스 와인보다 훨씬 뛰어나고 가격도 매력적인 와인들이 많다는 걸요. 오늘 그 와이너리에 대한 정보와 와인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값비싼 프랑스 와인과 아르헨티나 와인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열에 7 정도는 프랑스 와인을 고르실 겁니다. 이 아르헨티나 와인 평론가로부터 최초로 100점을 획득하고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한 와이너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실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다양하고 훌륭한 와인들이 많습니다. 프랑스 와인이라는 명함이 주는 그 힘은 대단하죠. 와인을 모르시거나 초보자 분들에게는 확실한 신뢰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간판만 보고 상품을 선택했을 때보다 그것의 내면을 열어보고 진실을 확인했을 때 더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간판도 훌륭하지만 그 안의 내면은 더욱더 빛나는 와인, 까테나 자파타 와이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02년 이탈리아 출신 민자 니콜라 까테나가 말백 품종을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에 심은 것이 이 와이너리의 시초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백 품종은 프랑스에서 유명한 품종이었지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품종이었어요. 프랑스에서 필록세라 혁명, 포도나무를 해치는 그 벌레의 영향으로 포도밭들이 초토화가 되면서 이 말백이라는 품종도 프랑스 지역에서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니콜라 까테나는 이 말백 품종을 가져와서 아르헨티나에서 와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 이후 말백 품종이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자인 니콜라스 까테나는 또 다른 혁명이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말백이 풍미가 뛰어나고 섬세하고 부드럽지만 산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도를 살려서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무더운 날씨에 포도가 너무 빨리 익고 바디감만 높은 미국식 스타일 와인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 등산을 하다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시원하거나 혹은 바람이 불어서 춥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고도의 영향 때문인데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니콜라스 까테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땡볕 아래서 당분만 가져가는 그 포도가 아니라 높은 고도에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포도를 천천히 익혀서 당분과 산도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가져가는 거죠.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한 안데스 산맥의 대자연을 활용해서 산맥 고도 1000m 지역에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계기로 까테나는 풍미뿐만 아니라 산도의 밸런스까지 가진 완벽한 와인으로 또다시 혁명을 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대표 프리미엄 와인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현재는 4세대 오너인 라우라 까테나가 지금 까테나 자파타 와이너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르헨티나의 대표 와이너리이자 선구자로 또 다른 혁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멘도사 지역, 토양, 즉 때루아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녀의 여동생 이름 아드리아나 까테나의 이름을 따서 까테나 최고의 프리미엄 등급
아드리아나 빈야드 상품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드리아나 리버 상품은 남미 최초로 로버트 파커 100점을 획득했고요. 최근에는 아드리아나 화이트 본즈, 화이트 와인 상품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임스 서클링 와인 평론가로부터 100점을 획득하는 또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23 월드베스트 빈야드의 1위로도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만 들어보셔도 까테나 자파타, 아르헨티나 와인이 얼마나 정말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보석 같은 와이너리인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지 않나요? 제가 오늘 이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도 저희 스토리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첫인상이 좋다, 호감이 간다는 말을 잘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알아간다고 하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만 인식을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풀어내고 나에 대한 스토리, 나라는 사람이 가진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가까워졌을 때 저의 매력이나 진가를 알아보는 분들이 종종 계시곤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정말 저의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저라는 사람이 주변에서 말씀 주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 저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면접을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인물도 굉장히 훤칠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엘리트 코스를 밟지는 못했지만 총명한 두뇌와 재치,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인재입니다. 자, 면접 전에 이력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면접 전에는 이 사람을 눈여겨보려고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크게 염려해 두고 있지는 않겠죠. 자, 이제 면접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면접 회사의 비전과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학벌이 좋은지 말하기에 굉장히 급급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면접자는 회사의 비전에 맞는 목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가치, 가능성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만 봤을 때도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자, 이제 까테나 자파타 와이너리가 얼마나 한국에서 저평가돼 있는지 대충 인식이 되시나요? 만약 내일 와인을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트 와인샵에서 프랑스 와인은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와인을 시도하고 본인에게 잘 맞는 입맛을 찾으세요. 자, 그럼 그런 와인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와인 서처나 와인 스펙테이터, 그리고 와인 폴리를 검색하시면 전 세계 와인 생산지 와인들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든 와인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국가별로 살펴보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와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에 맞는 컨텐츠 제작과 알맞는 도움도 저희 백박다이닝 채널에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프랑스 와인 이외에도 세상에 정말 위대한 와인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백박다이닝 채널이 여러분들의 식음 라이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